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재명 상임고문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이번 선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길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계양을 보궐선거에 윤형선 국민의힘 계양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2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범 계양구청장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용범 예비후보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된 경선 결선 투표에서 상대인 윤환 예비후보에게 2.36%포인트 차로 패배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실제 득표율은 상대 후보에 앞섰지만 20% 감점 적용을 받아 결과가 뒤집혔다며 시당에 감점을 받은 사유와 평가 점수를 공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시당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천시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의정활동 평가를 바탕으로 감점했다고 하는데 본회의 출석 100%에 공약이행 매니페스토 최우수상도 받은 바 있다며 남들 못지않게 의정활동을 했는데 감점을 받았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항의 집회와 법적 대응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부평구청장 후보로 유재홍 예비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선 상대였던 이익성 예비후보의 이의 신청은 기각됐는데요. 앞서 지난 2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경선을 통해 유재홍 예비후보를 부평구청장 후보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성 예비후보가 보훈처의 명부기재 오류로 부친의 참전유공자 가산점 20%를 받지 못했다고 이의를 신청하면서 국민의힘 부평구청장 후보 결정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익성 예비후보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면서 유재홍 예비후보가 본선에 나서게 된 건데요. 유재홍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차준택 예비후보와 부평구청장 자리를 두고 맞붙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5일 당내 경선 결선 투표를 앞두고 당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정하영 예비후보 측은 지난 3일 1차 경선 종료 후 경선 결과와 순위 등을 SNS상에 게재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에 대해 정하영 예비후보 측은 1차 경선 결과를 알리기 위해 SNS에 게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도 이와 같은 행위는 2차 경선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경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다주택자들이 과연 집을 내놓을지 관심인데요.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관성 기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45%까지인데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의 20%를 추가 부과하고 3주택자에게는 30%까지 추가 부과합니다.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에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더하면 세금이 양도차익의 82.5%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는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라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기대한 대로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집을 많이 내놓을까요?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기대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지난 1년 전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해당 대책을 미리 예고하면서 다주택자 급매물들이 쏟아질 거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치솟아 세금 부담보다 집값 상승 이익이 더 클 것이라 본 집주인들은 결국 쉽게 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험을 볼 때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지금도 유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 보는 거죠. 반대로 매물이 늘 거라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각종 부동산 지표들이 집값 하락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잇따른 대출금리 상승에 부동산 거래가 거의 멈춘 모습이고 새 정부가 지난 정부에 이어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퇴로를 열어준 상황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5월 10일 이후 주택시장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관성 기자, 지역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요? 네, 지난해 김포 장릉 앞에 새로 지은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좀 준공을 앞두고 문화재보호법 논란 문제로 일부 철거 얘기까지 좀 오갔는데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인데 최근에 입주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해당 아파트 단지 공사가 거의 끝나가서 이제 준공과 사용 승인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입주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건설사의 사용검사 신청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건설사 3곳은 6월 입주를 앞두고 인천 서구청에 곧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인데요. 인천 서구청은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소송과 관계없이 절차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청과 해당 건설사들은 현재 재판 중인데요. 주민들 입주가 시작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최근 문화재청이 서구청에 소송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사용검사 처리를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허가청인 서구청은 사업 주체에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올 경우 주택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만 문화재청에 회신했습니다. 소송과 상관없이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었다며 건설사들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건설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공사가 재개됐고 문화재청은 재항고장을 내면서 대법원 판단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하고 아파트 철거 여부는 곧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재판에서 이겨도 주민들 입주가 시작되면 건물 철거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의 첫 유소년 축구장이 완공됐습니다. 네, 계양구에 자리 잡은 이번 전용구장은 지역 유소년 팀과 체육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드넓은 초록빛 잔디구장, 유소년 선수들의 체격에 맞춘 2개의 축구장입니다. 590명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관람석도 갖췄습니다. 실내 공간에는 선수들을 위한 샤워실이나 탈의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인천 계양에 들어선 유소년 전용 축구장입니다. 이 유소년 축구장은 인천시 최초입니다. 아마 이 유소년 축구장이 개장함으로써 우리 축구 꿈나무들이 좋은 공간에서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완공된 축구장은 인천 지역 첫 유소년 전용구장입니다. 밤에도 훈련이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 유소년 축구팀은 물론 지역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 공간으로도 쓰일 예정입니다. 전용구장이 없어 풋살장이나 성인구장을 전전하던 지역 유소년 팀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공간입니다. 전에 전용구장이 없을 때는 잔디가 안 좋았고 많이 미끄러지고 했는데 전용구장이 생기니까 잔디가 좋아서 다칠 일도 없고 더 편하게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천에서 최초로 계양구에 이제 유소년 전용구장이 생겨서 굉장히 계양구 축구인들이 굉장히 되게 기뻐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 되게 많이 반겨하고 있습니다. 계양을 비롯해 인천 지역 축구 꿈나무들의 요람이 될 유소년 축구장. 계양구는 다음 달부터 축구장 시설을 개방하고 자세한 사용 방법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층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해제되면서 지자체에서도 그동안 쉬었던 문화행사나 관광 프로그램들을 하나둘 되살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완연한 봄을 맞아 주말 나들이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정아 기자가 안내합니다. 모두 4개 노선으로 이어지는 부천 시티 투어. 코로나19로 장기간 중단됐다가 이번 주말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합니다. 활박물관과 한국만화박물관을 비롯해 부천 아트벙커 등 전시시설과 최근 개장한 부천 호수식물원 수피아도 노선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임대버스로 부천 주요 관광지를 노선으로 연결하고 장소마다 문화해설사도 동행합니다. 역사, 그리고 상상, 환경, 힐링에 맞춰서 테마형 코스예요. 대표 관광지뿐만 아니라 이제 구석구석을 저희 문화관광 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체험을 함께 하면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지난해 오스카 시상대에 오른 배우 윤여정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까지
인물 표정과 특징을 실감나게 살려낸 캐리커처 작품 20점이 전시됐습니다. 시사 만화 작가 아트만두의 인간 대백과 사전. 오는 29일까지 부천시청역 지하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만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전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사 만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인물들이 그리고 어떤 현상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만화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와 함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와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 카툰전을 다음 달 26일까지 개최합니다. 또 이달 중순부터는 부천역과 중동 번화가를 중심으로 지역 인디밴드 공연 등 주말 저녁 거리 버스킹 축제도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봄철 코로나19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인 인후통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확진된 게 아닐까 염려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를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봄철에 인후통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네, 인후는 일종의 교차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 입, 기관지들이 서로 교차하는 곳인데요. 그곳 어디에도 염증이 있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봄에는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고 건조해져서 몸이 적응해지기가 힘들어지고 면역도 약해지고 또 공기 중에 미세먼지라든가 황사가 많아지고요. 꽃가루라든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각종 물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길 수 있고 또 최근에 또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모임이 많아지시고 음주를 많이 하시는 것도 또 관련이 있겠습니다. 예, 이 인후통의 원인에는 코로나19 감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질환이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좀 살펴주실까요? 네, 요즘 인후통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다 보면 코로나가 아닌 단순한 감기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가 부비동염, 만성비염으로 인한 후비로로 인해서 한 인후통,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인후통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인후통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시고요. 잠을 잘 주무시고 단백질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주시고 봄 공기가 가을 공기만큼 건조한 만큼의 가습기를 좀 이용해서 실내 습도를 좀 높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물을 잡수시고 그다음에 말을 삼가하시는 이렇게 휴식을 좀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호두를 자극하는 흡연이라든가 음주는 물론이고 과식이라든가 맵고 짠 음식을 좀 삼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목이 칼칼하실 때는 가글 같은 거를 좀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인후통이 많이 심하실 때는 진통제를 잡수시거나 또 증상에 따라서 해열제나 소염 진통제 같은 것들 한번 써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급성 후두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주로 원인이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이제 마스크 꼭 쓰시고 외출 다녀오신 다음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 예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에 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기존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는 오는 31일까지 개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개업 희망자를 신청받아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개인이 언어능력 심사를 통과해야 글로벌 중개사무소 지정이 가능한데요. 지역 외국인의 주거생활 편의를 위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매매와 임대계약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언어별 번역 안내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에는 현재 영어권 25개소, 중국어권은 6개소, 일본어권 9개소 등을 포함해 모두 41개의 글로벌 중개사무소가 존재합니다.